우리 공급사슬 관리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사슬 관리는 이제 SCM을 얘기하는 거죠. SCM. 이게 생산 물류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사실이 뭔지하고 정보 시스템하고의 연관성 뭐 이렇게 해서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사실은 우리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뒤에 M자 매니지먼트를 붙여서 SCM이라고 부르고요. 공급사슬을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재료를 획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제품을 고객한테 유통시키는 것까지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안에 이제 저기 CRM도 약간 좀 들어가 있죠.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업스트림은 제일 최종의 원재료부터 들어가는 쪽을 얘기를 하고요. 다운스트림은 우리 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고객 쪽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공장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OEM 방식이라고 그래서 다 판매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업스트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통업체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쪽을 우리가 다운스트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공급사슬 관리에서도 중요한 건 이제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품이 안 왔어요. 그러면 생산 공장이 중단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다운이 안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와야 되죠. 그래서 보통 쓰는 게 JIT, Just in Time이라는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Just in Time은 경영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단어죠. Just in Time. 도요타에서 이제 실행했던 Just in Time입니다. 필요한 시점에 부품을 갖다가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SCM이 필요하죠. 제 시간에 어떤 부품이 모자른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바로 알려줘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저스틴 타임에서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있어요. 만약에 현대자동차나 뭐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생산하는 사람은 좋죠. 근데 저스틴 타임을 하는 왼쪽 업스트림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보면 안전재고량이라고 해서 이거를 누가 안고 가느냐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공장에서는 좋겠죠. 완성품 하는 데서는 그걸 안전재고가 필요 없죠. 저스틴 타임 하면은 재고량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재고량을 누가 또 안고 가느냐예요. 결국은 부품업체한테 떠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만 봐야 되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상생해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은 이제 오픈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SCM 관리를 잘 해줘야 만약에 저쪽에서 업스트림 쪽에서 부도가 나서 망하면 안 되죠. 우리 생산 공정에서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윈윈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잘 관리를 하자. 이런 게 공급사슬 관리 쪽입니다. 자, 채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볼 이펙트라는 건데 뭐냐면 자,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요. 이겁니다. 이게 채찍이 앞에서 손잡이 쪽에서 잠깐 흔들어도 끝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휘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고객 입장에서의 수요 예측이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여기서 조금만 휘청거려도 뒤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그러니까 운영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은 많이 알 겁니다. 군대에서 앞에는 걸어가도 뒤에는 다 뛰어다녀야 돼요. 왜냐면 앞에 30cm면 뒤에는 30m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알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행군하면 알죠? 그런 걸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CM 제품을 만드는 것에도 수요 예측을 결국은 잘 해야 되는 거죠. SCM, ERP 이런 목적은 뭐냐면 수요 예측을 잘 해서 제때에 잘 만들자, 효율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를 최대한 줄이고, 결국 재고 관리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래서 제때, 잘 만들어내자. 원하는 이제 목적을 달성하자. 생산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럼 생산 계획을 짜야 되는데 생산 계획은 결국은 수요 예측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자는 게 SCM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급사슬 계획 시스템, 플래닝. 이게 생산 계획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수요 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된 조달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재고 관리도 만들어야 되고, 운송 방식도 결정을 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로지스틱을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외주주죠. 로지스틱스, 즉 운송 쪽은, 물류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연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느냐? 다 외주줄 거냐. 그래서 요즘 기업은 다 웬만하면 외주줍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 핵심, 자기의 코어 컴페턴스만, 핵심 역량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요. 웬만한 건 다 외주 주는 걸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골라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행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닝 파트하고 익스큐션 파트하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유통센터, 물류 창고에서 주문 관리, 창고 관리, 운송 관리, 재고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들어가 있는 모듈들이에요. 모듈들이고 이 각각을 따로따로 띄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운송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으로 로지스틱 회사, 전문 업체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소비자 쪽에서 보면은 이제 서플라이, 플래닝 쪽 관점에서 보면 계획부터 해서 가는 거고 실행 쪽 관점이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이렇게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공장이 있고요. 우리 본사가 있으면 우리 본사로부터 공장, 계획량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생산량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고객하고 뭐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수요 예측이 들어가서 공장 쪽에다 수요 예측 계획을 맡기면 공장은 또 부품 회사들로부터 부품 받아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재고에다 어느 정도 쌓아놓아야 되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그냥 기존에 작년 6월 달에 물건이 얼마 정도 나갔으니까 뭐 이렇게 만들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이 다 발전을 했기 때문에 ERP, SCM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연동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빨라지고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게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이죠. 운영의 효율성을 잘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내부의 운영 효율성은 결국은 SCM하고 그 CRM하고 연동돼서 같이 프로세스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산업가치사슬이라고 부르죠. 산업가치사슬. 즉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앞뒤로 다 연동이 돼야지만 전체적인 운영의 효율성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이번 챕터의 목적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급 파트 쪽이고요. 수요 파트 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쭉 나오죠. 그래서 수요 계획하고 공급 최적화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모듈들이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모듈들 위에서 쭉 올라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된다.